안녕하십니까. 책을 쓰는 세무사 이중욱 세무사입니다. 12월 중에 하지 않으면 큰 손해보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12월이 지나고 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급여 총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일단 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서 인적 공제를 해서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150만원 공제하고 70세 이상 부모님이 같이 부양하고 계시면은 100만원씩 초과를 해줍니다.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기본공제 플러스 200만원씩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자금은 무주택자나 4기와 1주택자가 이자 및 원금 상환했는 금액의 40%,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 노란우산 공제, 급여 4천만 이하는 500만원까지, 급여 1억 이하는 300만원까지, 1억 초과는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 대한 급여의 15%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공제는. 그러니까 조금 썼을 때는 공제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소득에서 빼주고 나서 결국 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많이 빼도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금에서 빼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여서 일률적으로 세금에 몇 프로씩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서류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 130만 이하이면은 낼 세금의 55%를 빼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세 공제를 보겠습니다. 자녀 한 명당 세금 15만원, 2명이면 30만원이죠. 그런데 3명 이상이면 더 많이 해줍니다. 30만원 플러스 초과되는 한 명은 15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자녀가 있다면 6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세금은 60만원까지 낼 세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연말정산 걱정을 별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퇴직연금, 요거는 700만원 한도입니다. 더 넣었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급여를 연간에 5,500만원 이하 받으면 불입한 금액 700만원을 넣었으면 거기에 15%, 그러니까 700만원 15%니까 70만원 5천원 35 하면은 10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5,500만원 이상이면 12%까지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불입된 금액만큼 해주는 겁니다.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험료는 보장성입니다. 차량 운전 보험료 이런 거는 1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에 플러스 보장성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 100만원까지, 그럼 장애인이면 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비, 교육비 공제를 해줍니다. 교육비도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중고 취학전 아동이 있으면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을 해서 무조건 900만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낸 금액을 중에서 900만원 한도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등록금을 600만원 냈으면 6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부금, 기부금 특히 교회나 사찰 이런데 종교기관 이런데 했는 거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득의 10%까지 내가 5천만 원이 월급인데 각종 공제하고 나니까 소득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액의 10% 75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거용으로 월세를 들어가 있으면 그 월세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계산해서 낸 금액의 10% 중에서 75만 원 안에서 공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말정산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다 버리는 금액에서 가족상 이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세금을 줄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것인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당장 시급히 12월 중으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게 노란우산 공제라 해서 저축에 따른 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저축 이런 것은 12월 말 전에 저축을 해 두었으면은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란우산 공제, 소상공인 공제보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입하고 불입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이것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700만 원까지 되니까 12월 중으로 은행에 가셔서 지금 저축을 가입하면 지금 원래 불입한 금액, 그러니까 한도 이상을 불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을 시급히 해야 될 사람은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납부한 세금이 많은 사람입니다. 월급 받을 때 세금이 많이 징수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저축을 해서 찾을 것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굳이 은행 가서 예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이 별로 없는 사람, 보통 총급이 2천만 원 이하 미만이면은 나중에 세금 낼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개인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노란우산 공제나 개인연금저축은 우선 연말정산 때 공제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또 흔히 이걸 잘 모르고 나중에 가서 중도에 해지하거나 하면 많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또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그때 찾을 대비용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더 추징되는 세금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내가 내지 않은 세금을 국세청에서 연말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 보니까 낼 세금이 적더라 해서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월급에서 평소에 세금 낸 게 없으면 되돌려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연말 정산에 공제가 적게 되면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이상 연간급여가 되는 분, 2천만 원 이상,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조금 신경 쓸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연말 가기 전에 이 저축을 가입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1월달에 들어서면은 당연히 작년 것을 저축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자도 받고 세금도 줄이고 이 양쪽을 다 할 수도 있으니까 낼 세금이 많은 사람은 이달 가기 전에 12월 이전에 미리 은행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이거 저축을 가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게 되면은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성이 없네요. 길에 오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서인 문구가 왔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예를 다하여 모셔드리겠습니다. 졸학의 계절입니다. 누구나 다 결국은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고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 더 가지는 일이다 생각하고 편안한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연말정산 강의를 마치고 다음 달 들어가면 개정된 부분 등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